파업 한 번이면 회사가 알아서 무릎 꿇고 돈다발을 쌓아 들고 올 줄 알았지. 우리가 우리 손으로 평생 밥줄을 끊어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 평균 연봉 1억 원. 남들이 부러워하는 꿈의 직장에서 고작 150만 원을 더 받아내겠다며 기세등등하게 파업에 셔터를 내린 그대. 하지만 굳게 닫힌 그 철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 속에서 단호한 결단을 내린 기업은 그들의 153배가 넘는 무려 8조 원을 들고 차갑게 한국을 떠나보랬죠. 헛된 탐욕에 눈이 멀어 평생의 일터를 제 손으로 박살낸 귀족 노조대. 황제처럼 군림하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게 된 그 끔찍하고도 통쾌한 자업자득의 현장. 지금 그 충격적인 전말을 확인해 보십시오. 형님, 이번에도 파업 며칠만 시원하게 때리면 알아서 돈다발 쌓아 들고 옵니다. 이참에 우리 아들내미들 평생 철밥통 차게 취직 자리도 무조건 도장 받아내야죠. 기름때도 채 가시지 않은 최고급 방염 작업복을 입은 사내들이 당진 시내의 가장 비싼 한우 고깃집을 통째로 빌려 시원하게 소주잔을 부딪힙니다. 돌판 위에서 마블링 가득한 쇠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보다 당장 매 주머니에 꽂힐 수천만 원의 성과급 계산에 침을 튀기는 목소리가 더 쩌렁쩌렁 울려 퍼집니다. 회사의 영업이익이 60%나 반토막이 나든 말든 값싼 중국산 철강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키든 말든 그건 저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기계를 세우면 회사는 피를 말리다 항복한다는 오만한 착각에 빠져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쩍 갈라 기어이 다이아몬드까지 내놓으라며 시퍼런 칼을 들이밀고 있는 기막힌 작태입니다. 창밖으로 벌겋게 타오르던 제철소의 굴뚝불빛이 유난히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수십 년 쇳가루를 뒤집어서 새까맣게 굳은 제 거친 손마디가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파르르 떨려옵니다. 저는 이 뜨거운 당진의 용광로 앞에서 30년 넘게 쇳물을 받으며 청춘을 다 바치고 이제는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60대 베테랑 철강 노동자 최기동입니다. 제게 이 제철소는 그저 월급이나 타먹는 단순한 밥벌이가 아닙니다. 섭씨 멀찬 500도가 넘는 시뻘건 쇳물 앞에서 숨이 턱턱 막히는 고통을 이 양다물고 견뎌내며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고 대한민국을 지어 올릴 뼈대인 철근을 내 손으로 뽑아낸다는 묵직한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숭고한 산업의 심장은 끝을 모르는 탐욕에 찌든 귀족 노조의 놀이터이자 볼모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붉은 머리띠를 두른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억 원입니다. 같은 공장 안에서 똑같이 땀 흘리며 매연을 마시는 하청업체 직원들이나 이 나라의 중소기업 청년들이 뼈가 으스러져라 일해받는 돈의 3배가 넘는 막대한 액수입니다. 이미 남부럽지 않은 억대 연봉의 귀족 대우를 받으면서도 저들의 끝없는 이기주의와 떼쓰기는 도무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정년을 65세로 늘려라. 우리 자식들도 회사에 무조건 우선 채용해라. 기본급 450%에 수천만 원짜리 목돈을 성과급으로 당장 입금해라. 이게 정녕 제정신 박힌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요구입니까? 거대한 철강선이 빙하와 충돌해 서서히 바다로 가라앉고 있는데 선장 멱살을 틀어쥐고 당장 매 객실 침대 시트를 최고급 실크로 바꾸라며 행패를 부리는 꼴입니다. 지금 바깥 세상은 그야말로 피 튀기는 전쟁터입니다. 중국이 남아도는 철강을 원가보다도 싼 덤핑 가격으로 전 세계에 마구잡이로 쏟아내면서 우리 회사가 피땀 흘려 찍어내는 품질 좋은 철근들은 팔리지도 않은 채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여 시뻘건 녹이 슬어가고 있습니다. 기계를 돌리면 돌릴수록 수백억 원의 피 같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야말로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에 피말리는 위기 상황인 겁니다. 위원장님, 이러다 정말 다 같이 죽습니다. 회사가 적자에 허덕이는데 자식들 고용 세습에 성과급 분잔치가 웬 말입니까? 제발 현실을 좀 똑바로 보십시오. 제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려 보지만 붉은 조끼를 입은 노조 간부들의 눈빛에는 서늘한 조소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기동형님, 시대가 어느 땐데 혼자 쌍팔년도 타령이셔. 회사가 돈 없다고 징징대는 엄살 하루 이틀 봅니까? 우리가 쇳물 끊고 들어누우면 저 양복쟁이 놈들 똥줄 타서 결국 다 결제 도장 찍게 돼 있습니다. 꼬우면 공장 문 닫으라 하십시오. 턱을 치켜들고 비아냥거리는 그 5만 원 얼굴을 보며 저는 끓어오르는 환멸과 분노에 입술을 깨뭅니다. 저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영원한 갑이며 80만 톤의 철강을 찍어내는 이 거대한 황금알 공장을 회사가 절대 포기하지 못할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어김없이 5,300명의 노조원이 모인 널찍한 체육관에는 파업 찬성을 알리는 87%라는 압도적인 숫자가 붉은 전광판에 선명하게 찍힙니다. 와, 투쟁! 귀가 찢어질 듯한 환호성과 함께 시뻘건 파업의 깃발이 현장의 이성을 완전히 집어삼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한 샴페인 잔을 터뜨리며 승리를 장담하는 그 순간 저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사 임원 회의실의 차가운 장부 위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수천억의 적자와 통제불능의 파업 리스크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한 경영진이 이미 무시무시하고도 내목한 피해 숙청을 서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짐승들의 폭주가 시작되고 이 거대한 제철소의 30년 순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잔혹한 파국의 카운트다운이 째깍째깍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려하던 참사가 벌어지고야 맙니다. 섭씨 멀찬 500도로 끓어오르며 당진의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던 거대한 용광로가 서서히 아주 차갑게 식어갑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던 육중한 아변기들이 흉물스러운 고철덩어리처럼 우두커니 멈춰선 공장. 그 텅 빈 마당을 점령한 건 쇠물 끄는 소리가 아니라 붉은 조끼를 입은 귀족 노조원들이 틀어놓은 시끄러운 투쟁가와 귀를 찢는 확성기 소리입니다. 투쟁! 회사는 성과급을 즉각 지급하라. 그들은 공장 정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아예 거대한 천막을 치고 들어누웠습니다. 라인이 멈추면 하루에만 수백억 원의 피 같은 돈이 허공으로 증발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그들은 콧방귀조차 뀌지 않습니다. 천막 안을 들여다보니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컵라면에 소주잔을 기울이며 335 모여 화투판을 벌이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툭신한 매트리스를 깔고 누워 스마트폰으로 주식창을 들여다보며 깨끌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어차피 일주일이면 본사놈들 똥줄 타서 백기 들고 내려와. 그때까지 푹 쉬면서 월급도 받고 일석이조지 뭐. 파업이라는 거창한 명분 뒤에 숨어 이 나라의 피 같은 철강 산업을 인질로 잡고 한바탕 뻔뻔한 여응을 즐기고 있는 꼴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파업의 끔찍한 직격탄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파업 천막에서 멀찍이 떨어진 구석진 흡연장. 그곳에서 새까맣게 탄 얼굴로 줄담배만 뻐끔뻐끔 피워대는 하청업체 직원들을 봅니다. 이들은 정규직 노조원들처럼 붉은 조끼를 입을 자격도 파업에 동참할 권리도 없는 진짜 을들입니다. 기동형님, 저번 달에도 물량 없어서 월급 반토막 났는데 이렇게 아예 공장이 멈춰버리면 우리 같은 하청은 당장 이번 달부터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 우리 막둥이 학원비 결제일인데 마누라 얼굴을 어찌 봐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네요. 15년째 제 밑에서 묵묵히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하청업체 박 소장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입니다. 평균 연봉 1억 원을 받는 귀족 노조원들이 고작 150만 원의 성과급을 더 뜯어내겠다고 목리를 부리는 그 시간. 월급 300만 원 남짓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당장 오늘 저녁 반찬거리를 걱정하며 낭떠러지로 떼밀리고 있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공장 밖 당진 시내의 상황은 그야말로 처참한 지옥입니다. 교대 시간이면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던 국밥집과 삼겹살집은 파리 한 마리 날아들지 않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아이고, 저 노조 양반들 파업 시작하고 나서 하루 매출이 10분의 1로 줄었어. 달마다 나가는 식당 월세는 어쩌고 알바생들 일당은 어찌 주누.
이러다 우리 같은 동네 장사꾼들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공장 앞 백반집 할머니가 텅 빈 테이블을 행주로 박박 문지르며 서러운 눈물을 훔치십니다. 거대한 제철소를 혈관 삼아 숨을 쉬던 수만 명의 서민들이 배부른 노조의 이기적인 파업, 한 번에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저 귀족 노조원들이 입만 열면 부르짖는 노동자의 권리와 연대라는 거창한 구호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신들의 두둑한 지갑을 조금 더 불리기 위해 정작 보호받아야 할 진짜 약자들의 밥그릇을 무참히 짓밟고 걷어차는 저 구역질 나는 위선에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야 이놈들아, 니들 배불리자고 M1 하청 직원들 다 굶겨 죽일 작정이냐? 제발 헛된 욕심 버리고 기대부터 돌려라. 제가 천막으로 뛰쳐들어가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핏대를 세우지만 굳게 닫힌 정문 너머의 그들은 철저히 귀를 막고 있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항복할 때까지 투쟁 강도를 더 높이겠다며 확성기 볼륨을 높일 뿐입니다. 자신들이 쥐고 있는 알량한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는 끔찍한 오만에 취해 지금 당장 등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까마득히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이 비열하고도 잔인한 파티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며칠 뒤 파업에 굴복해 돈다발을 쌓아들고 올 줄 알았던 본사에서 당진 공장 전체를 뒤흔들고 이 배부른 귀족 노조원들의 밥줄을 단번에 끊어버릴 서늘하고도 끔찍한 철퇴가 벼락처럼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며칠이면 항복할 거다. 그들의 오만한 착각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파업의 붉은 띠를 두르고 꽹과리를 치며 기세를 올리던 노조원들의 얼굴에 서서히 당혹감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평소 같으면 본사 임원들이 줄지어 내려와 고개를 숙이고 협상 테이블을 차렸을 텐데 이번엔 회사의 반응이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아니 차가운 것을 넘어 아예 숨통을 끊어버릴 무시무시한 칼을 빼들고 내려온 겁니다. 2025년 2월 24일 창사 이래 72년 만에 처음으로 회사가 직장 폐쇄라는 초강수를 던집니다. 파업 천막을 치고 버티던 공장 정문에 어마어마한 두께의 쇠사슬이 칭칭 감기고 수십 명의 경비 인력이 방패를 들고 출입을 전면 통제해버립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일터인데 왜 못 들어가게 막아? 노조원들이 삿대질하며 길길이 날뛰지만 굳게 닫힌 철문은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서늘한 칼날이 억대 연봉에 취해 있던 귀족들의 목을 정확히 겨눈 겁니다. 매달 꼬박꼬박 꽂히던 수백만 원의 월급이 하루아침에 뚝 끊깁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자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천막안의 풍경이 비참하게 일그러집니다. 고급 승용차 할부금은 밀리고 아이들 학원비 결제일은 다가오는데 마이너스 통장마저 바닥을 드러냅니다. 밤마다 화투판을 벌이며 낄낄거리던 웃음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독촉전화에 시달리다 못해 아내와 전화통을 붙잡고 부부싸움을 하는 고함 소리만 텐트 안을 가득 채웁니다. 형님, 이러다 우리 진짜 다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회사놈들이 이번엔 진짜 도끼를 품은 것 같습니다. 겁에 질린 젊은 노조원들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립니다. 하지만 이 피말리는 돈줄 죄기는 회사가 준비한 진짜 참교육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노조가 극심한 내부 분열을 일으키며 백기를 들까 말까 주저앉아 있을 때 뉴스 속보를 통해 전해진 본사의 중대 발표는 그야말로 이 거대한 제철소의 심장에 돌이킬 수 없는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우리 회사는 고질적인 노조 리스크와 누적되는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국내 공장을 영구 폐쇄하고 미국 루이지애나에 무려 8조 원을 투입해 신규 제철소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V 모니터를 바라보던 노조원들의 손에서 믹스커피 종이컵이 툭 떨어집니다.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 수천 명의 인파가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에 휩싸입니다. 저 역시 그 뉴스를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미국으로 가져가는 돈이 무려 8조 원입니다. 8조 원? 우리 노조가
1년을 질기게 파업하며 끝끝내 쥐어짜낸 성과급이 고작 1인당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걸 다 합쳐봐야 500억 원 남짓인데 회사는 그 돈의 150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자본을 싸들고 미련 없이 조국을 떠나버린 겁니다. 값싼 미국 산업용 전기료의 혜택도 있지만 툭하면 공장 불을 끄고 협박하는 한국의 지긋지긋한 강성 노조를 피하기 위해 아예 태평양 건너로 짐을 싸버린 기업의 뼈아픈 분노이자 차가운 이별 통보입니다. 눈앞에 150만 원을 더 뜯어내겠다고 핏대를 세우던 대가가 무엇입니까? 결국 자신들이 평생 몸담아야 할 직장, 자식들에게 물려주겠다며 큰 소리치던 그 튼튼한 철밥통을 제 손으로 산산조각 매버린 겁니다. 회사가 도려낸 건 단순한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발목을 잡는 암덩어리 같은 황제 노조 그 자체를 가차없이 도려낸 겁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고작 150만 원 받자고 8조 원짜리 밥줄을 날려먹었다고? 파업을 주도하던 노조 간부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립니다. 위풍당당하게 붉은 조끼를 입고 투쟁을 외치던 그들은 이제 성과급 잔치 대신 싸늘한 해고 통지서와 마주할 끔찍한 현실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참혹한 결과를 지켜보며 끓어오르는 울분을 주체하지 못해 주먹으로 쾅쾅 가슴을 내리칩니다. 이 멍청한 놈들아, 내가 이러다 다 죽는다고 그렇게 말렸거늘. 눈앞에 푼돈에 눈이 멀어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꼴을 뻔히 알면서도 끝내 막지 못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제 그들이 받아든 영수증에는 성과급 150만 원이라는 알량한 숫자 밑에 너무도 끔찍하고 무서운 대가들이 줄줄이 찍혀 있습니다. 8조 원이 투입될 거대한 미국 공장의 조감도가 뉴스화면을 장식하는 동안 우리 공장 게시판에는 수천 명의 동료들을 잘라내는 피비린내 나는 희망퇴직 공고문이 나붙습니다. 회사는 국내 철강 생산량을 대폭 줄이겠다며 당진을 넘어 인천과 포항의 공장 부시마저 차례차례 꺼버리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튼튼하다고 믿었던 1억 원짜리 황금 밥그릇이 처참하게 박살나는 소리가 당진 앞바다의 거센 파도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회사를 굴복시켰다며 오만하게 만세를 부르던 그 입술들은 이제 공포와 절망으로 이그러져 차마 비명조차 지르지 못합니다. 헛된 탐욕에 눈이 멀어 제 무덤을 판 자들의 끔찍한 인과응보가 마침내 그들의 숨통을 완전히 조여오고 있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은 잿빛 하늘 아래 한때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던 거대한 제철소에 서늘한 정적만이 감돕니다. 섭씨 1500도의 쇳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찬란한 불꽃을 튀기던 용광로는 이제 차갑게 식어 흉물스러운 검은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정문을 굳게 걸어 잠갔던 두꺼운 쇠사슬은 그대로인데 그 앞에서 붉은 띠를 누르고 투쟁을 외치던 수천 명의 인파는 거짓말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텅 빈 마당에 나뒹구는 것은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150만 원짜리 성과급 영수증과 핏빛보다 붉은 수천 장의 해고 통지서 뿐입니다.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며 평생 직장이라 떵떵거리던 황제 노조원들, 자신들의 밥그릇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무쇠인 줄 알았던 그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거리에 나앉은 실업자 신세가 되어 망연자실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형님, 내일 당장 대출이자는 어찌 막습니까?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은 이제 어찌합니까? 파업 천막 안에서 희희낙낙하며 화투패를 돌리던 그 손으로 이제는 눈물 콧물 범벅이 든 얼굴을 감싸주고 짐을 싸는 중입니다. 눈앞에 알량한 150만 원을 주려다가 평생을 보장받던 1억 원짜리 황금밥통을 제 발로 뻥 차버린 기막힌 자업자득인 겁니다. 바닥에 버려진 붉은 조끼들이 매서운 겨울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조롱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정작 뼈에 사무치는 피눈물을 흘리는 진짜 피해자들은 따로 있습니다. 이기적인 파업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밥줄이 끊긴 하청업체 직원들은 변변한 퇴직금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새까만 숟가루를 뒤집어 쓰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하청업체 박 소장님은
텅 빈 사물함 앞에서 끝내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큰 돈을 벌었습니까? 그저 내 새끼 따뜻한 밥 먹이고 남들처럼 학교 보내는 게 전부였는데 그 서러운 통곡 소리가 식어버린 공장 벽을 타고 맴돕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교대 시간이면 왁자지껄하던 당진과 포항의 공단 앞 상가거리는 마치 폭격을 맞은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단골 손님들로 북적이던 삼겹살집과 매일 새벽 불을 밝히던 국밥집 쇼윈도에는 임대문이라는 빛바른 종이만 펄럭입니다. 상인들은 굳게 닫힌 제철소 정문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누군가의 끝없는 탐욕이 만들어낸 거대한 쓰나미가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내던 선량한 이웃들의 평범한 일상까지 모조리 집어삼켜버린 겁니다. 도시는 활기를 잃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빛바랜 낡은 안전모를 두 손에 꽉 쥔 채 텅 빈 제철소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바다 건너 미국 루이지애나 허허벌판에는 무려 8조 원이 투입된 최첨단 제철소가 웅장한 기둥을 올리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들려옵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어마어마한 8조 원이 만약 우리 땅에 이 당진과 포항과 인천에 고스란히 투자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아들, 딸들이 취직할 번듯한 일자리 수만 개가 생겨나고 공담은 다시 활기를 띠며 대한민국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배부른 자들의 헛된 목리와 억지가 그 거대한 희망의 불씨를 통째로 태평양 너머로 날려버렸습니다. 우리 자식 세대가 누려야 할 풍요로운 미래를, 좋은 직장에서 당당하게 일할 청년들의 권리를 어른들의 맹목적인 이기심으로 무참히 짓밟아버린 이 끔찍한 죄를 도대체 어찌 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내 밥그릇 하나 더 챙기겠다고 뻗대다가 결국 내 자식이 밥 먹을 상조차 엎어버린 꼴입니다. 녹슨 철제 계단에 주저앉아 굵은 주름이 팬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을 왈칵 쏟아냅니다. 30년 쇳가루를 마시며 피땀으로 일궈낸 나의 청춘. 밤낮 없이 땀 흘려 세계 최고라 자부했던 우리 세대의 거룩한 일터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이 황량한 폐허는 단순한 공장 하나가 문을 닫은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상생의 가치를 잊어버린 채 오직 나만의 이익을 위해 폭주하는 집단이 맞이하게 될 피할 수 없는 파국의 경고장입니다. 눈앞에 탐욕의 눈이 멀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어리석은 짓이 계속된다면 제2, 제3의 텅 빈 공단은 결국 여러분이 사는 도시의 문을 잔인하게 두드리게 될 것입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이 거대한 제철소의 서늘한 침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도 아프고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